네, 첫 번째 사연부터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전화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예, 현대제철. 현대제철 갖고 계시다고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1,7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15%. 81,700원에 사셨고 15% 들고 계시다고요? 예, 예.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 갖고 계셨어요. 물타기가 조금 밑으로 단가를 낮췄거든요. 네. 그럼 최초 매수가는 어느 정도셨어요? 83,000원. 네. 그러면 지금 저점을 견디시고 그나마 좀 올라온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그걸 좀 단가를 더 낮추고 싶은데 내려오면 어떤 점에서 더 네네. 낮출까 싶어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15%신데 과연 추가 매수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전화 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현대제철입니다. 시청자님 81,000원대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가입니다. 0.77% 하락하면서 77,40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어제 장에서 1%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장에서까지 이틀째 조정입니다. 철강주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속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님. 예. 현대제철입니다. 포스코와 더불어서 좀 대장주잖아요. 철강주에.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리포트도요. 어떻게 보셨나요? 2분기 실적. 2분기 깜짝 실적을 일단 발표하면서 주가 이제 급반등 나왔습니다만은, 예상을 저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저도 증권통에 포스코를 계속 편입을 해놨었었고요. 설령 실적이 2분기가 안 좋게 나왔을지라 하더라도 주가가 더 이상 밀릴 자리 아니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철강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부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이상 빨 자리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우려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매수는 조금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철강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먼저 두고 봐야 되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작년 1분기죠. 1년 반 전에 저점을 찍고 이제 철강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알콰라든지 US 스틸 그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이 전형적으로 미국의 경기 호황 국면을 대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1년 뒤에 이제 저점을 찍었습니다. 올 1분기에 중국의 철강 수요 자체가 일단 저점을 찍고 지금 쌍바닥으로 지금 터닝 나오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제 그 경기의 그 순환 사이클과 한 3, 4개월 정도 터울을 두고 움직이죠. 먼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다소 늦게 움직이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에 현대제철도 일단 1분기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이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 2분기 실적 자체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3분기, 4분기, 내년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내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의, 영업이익 증가 추이가 하반기에는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전체 실적 자체도 연계 기준했을 때,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한 7,6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조 3천억 이상, 내년에 1조 4천억 이상,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민감주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다가도 중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 2, 3개월 만에 급속하게 또 좋아집니다. 이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관련 종목군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 종목군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현대제철 및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절대 그 매수 구간이지 매도 구간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수 측면에서 궁금한 면이 중국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선다. 그런데 늘 철강주 얘기할 때 나왔던 문제가 중국에 있는 이 철강사들 공급 과잉이 항상 문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되면 하반기까지 영업이익 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글로벌 국가 중에서 이제 철강주가 가장 저평가된 것이 저는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만 원 초반에 매수해가지고 그 전에 2007년도 70만 원 넘어왔을 때도 안 팔았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주가 가장 저평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8월 1일 날 철강 가격 자체를 일단 인상했죠.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2분기 호실적, 하반기 실적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지금 철강석 재고량도 앞서도 제가 이제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단 1분기에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던 PMI 제조업 지수 자체가 18개월 이래 최고치지 않습니까? HSBC 발표한 것은 52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국도 일단 경기 자체가 GDP도 마찬가지고 2분기가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초이노믹스, 일단 아베노믹스가 성공했죠. 일본의 목표치가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5였는데 일본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4%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기도 지금 하락 국면이고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초이노믹스 이 정책 자체도 아마 저는 이제 성공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국내 내수 경기, 특히 이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이제 살린다 그러면 당연히 철강주도 수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포스코의 차트하고 현대제철의 차트하고 어느 나라 주가 차트 똑같냐면요. 브라질하고 똑같습니다. 브라질.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월봉으로 중기 라운드형 쌍바닥을 찍고 좀 터닝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슈 측면으로 보더라도 전혀 어디 하나 지금 현재 흠잡을 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브라질 차트와 또 같다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차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예. 자, 일단 제가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가는 중장기 바닥 구간을 탈피하는 구간이다. 먼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 여부 지금 올해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문의를 하셨는데 비중이 15%니까 그나마 다행이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눌리면 준다라면 5 내지 한 10% 정도는 75,000원 하단 정도에서 추가도 괜찮다. 그러고 나서 일단 오늘 하반기까지 좀 녹론하는 전략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잠깐 보시죠.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시면 브라질의 주가 차트입니다. 브라질 월봉 주가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월봉의 120개월 선이죠. 그러니까 10년 지지 라인에서 쌍바닥이죠. 그죠? 10년 지지선에서 쌍바닥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중장기를 전고점까지 치고 간다는 얘기죠. 지금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도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월봉을 보시면요. 거의 지금 아까 브라질처럼 월봉의 120개월 선에서 쌍바닥을 주고 지금 터닝 나오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아직도 갈 자리가 그러니까 1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다. 표현을 하자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바로 그냥 막 뛰어다니지 않죠. 일단 죽도 먹고 밥도 먹고 좀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현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걸어가고 하반기 가면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제 일봉론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죠. 481선과 306일선 무조건 누릅니다. 이 라인에서는 누를 때 35일선을 크게 안 깨면 다시 한번 N자형 산승이 나오죠. 그랬을 경우에는 직전 고점에 9만 원 초반까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단으로 만약에 이번에 좀 더 눌러준다라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75,000원 약간 아래선, 그러니까 75,000원, 73,000원 구간이죠.
306일선에서는 뭐 5 내지 10%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이 라인에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대로 좀 끌고 나가시면 뭐 전혀 무리가 없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반기 연말까지 보신다라면은 뭐 최소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예. 전략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거는 난 내년 가을 거 좀 보거든요. 네. 장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좀 길게 가져가신다고요? 예, 장기로 한 내년 가을쯤 네네.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가격대가 아마 1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9만 원이 좀 단기적으로 보셨고 10만 원 중장기적으로 보셨는데 내년 가을까지도 보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더 길게 한 2년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포스코 이제 철강 왕의 기한이에요. 이제 삼성전자 죽고 이제 포스코 제철주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길게 제가 이제 보시라는 얘기는, 어차피 이제 중국의 수요 회복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2017년도, 18년도까지 중국 정부에서 도시화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천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죠? 예, 최대 수혜 국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볼수록 좋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랄게요. 예,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김봉만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9만 1,000원, 손절가 7만 원이고요. 장용준 과장의 의견은 반등 시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되고요. 손절가는 7만 6천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네. 번째는 일단 포스코랑 상대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PER 한 10배 정도 가격인데 2년 후 실적을 땡겨와서 10배라면 포스코 대비 그렇게 싸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대장주인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전부 다 주봉상으로 120주봉을 오늘 깨면서 내려가는 선이라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현대제철의 주요 제품인 냉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이렇게 매출이 되는데, 이게 일가 몰아주기 증여과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인상폭으로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이 최대 주주 같은 경우 일가 몰아주기 증여과세에 대한 의제 증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함부로 가격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포스코나 다른 철강주가 다시 센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세제 부분이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단기 반등으로 봤습니다. 네. 단기 반등 시에는 8만 원대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만큼 함께 좀 참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 사연입니다. 필명이 주석원님이십니다. 솔본 4,600원에 사셨고요. 20% 갖고 계세요. 매도가, 손절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장용준 과장님, 한 달 동안에 급등했다가 갑자기 또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이 솔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 회사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상장회사로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명한 종목인데, 그 종목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상장으로는, 우리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했을 때, 무가지죠. 포커스 신문사의 최대 주주인데, 사실 주가 부분은 인피니티 헬스케어랑 가장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격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가격대가 이 썰본의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보다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아니고, 거기다 부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빠질 만큼은 빠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썰본을 보면 지금 주봉상인데 이게 크게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하고 내린 거를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렸었는데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없이 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군가가 많이 판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코스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인피니티 헬스케어 주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보면은 이게 상장회사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흐름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많이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회사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밀리면서 심리적으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가치 대비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저점이지 않나 싶고,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사실 지지할 가격이 오늘 뭐 종가는 크지 않은데 4,100원 부분에서는 좀 지지 확인을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하고, 여기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빠졌을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온다고 보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비롯한 자회사가 실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의 특징은 아직까지 실적이 가시화된 종목은 아니에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자산가치 혹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할인을 해버리는 이런 시세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게 반등은 좀 짧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등이 온다면 저는 5,000원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벗어나기 좀 힘들다고 보고 5,000원 상으로 매도를 좀 잡으시고요. 저는 손절 굳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만약에 구름대를 벗어나가지고 가격이 3,800원대 중반 밑으로, 그러니까 3,850원 밑으로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이거 아마 주가가 솔본 자체보다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같이 영향받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손절가는 3,850원을 지키시고, 반등이 왔을 때는 크게 보신다기보다, 지금 시장 장세는 성장성보다는 자산가치주기 때문에 5,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주가를 같이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좀 필요하시겠지만, 솔본 자체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단기 반등 5,000원 매도, 손절 라인은 3,850원, 예,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회사 주가와 실적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거듭 강조되니까요. 시청자님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솔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 통해서 사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엑세스 바이오예. 네, 엑세스바이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2,100원에 30%입니다. 12,100원 30%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자리에서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란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내려가면 손절해야 될란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세적으로 더 밀리진 않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같이 예. 한번 짚어보고요.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분께 진단 듣고 싶으신가요? 예. 네, 어느 분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예, 장용준, 예, 과장님, 예. 네, 연결해드립니다. 과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매수가하고 오늘 종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아직 뭐 크게 밀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일단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뭐 CJN이라는 종목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 진단하는 회사로서 어떤 업종은 비슷하고 볼 수 있는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여성의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미리 받고 좀 미리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분자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요즘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뭐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고열이 심하고 뭐 감기 증세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을 무조건 말라리아라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가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 엑세스 바이오의 제품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말라리아가 걸렸는지 확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격리 치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진행상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부족하고 지금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다 하더라도 성장성은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2주간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성장성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냥 기존에 돈 많은 애들,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이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세스 바이오가 갑작스럽게 실적이 엄청 안 좋아졌거나 이사가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주봉상으로 제가 기술적인 의미에서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7,9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 왔는데, 이 반등 도중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주봉상으로 물론 아래 꼬리를 달았을 때 20주봉을 깨진 적은 있어요. 이렇게 깬 적은 있는데, 이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그 주의 금요일 종가상으로 보면은 이 20주봉을 깨지는 않고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1,900원 오늘 종가가 끝났는데 지금 20주봉이랑 가격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으로 따지면은 20주봉이 11,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당장, 그리고 뭐 모레 이렇게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금요일까지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11,700원을 깨지 않는다면 홀딩을 하시고, 11,700원을 깬다고 하면 금요일날 종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장기 추세가 좀 꺾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매입가구 손절 라인이 아주 짧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짧게 쳐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1,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지키시고, 만약에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11,700원을 지켰다. 저는 지킨다고 좀 보는 입장인데, 왜냐면 빠졌을 때 이게 거래량 없이 빠졌거든요. 11,700원을 지키고 뭐 11,800원이든 900원이든 지지한다. 그렇다고 보면은 매도를 특정 가격으로 놓고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13,000원에 팔겠다, 14,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만약에 20주봉을 지킨다고 하면 다시 언젠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20주봉을 지킨다고 봐서 매도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고, 비중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지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윗골이 다는 주봉상 흐름이 있다.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요. 그때 즈음에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의뢰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격은 1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20주봉을 깨지 않는 사이 11,700원이니까 얘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절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엑세스 바이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진단 의뢰 주시면요, 2부에서 또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근데 혹시 1부 가운데 진단 의뢰 주셨던 분들 가운데서 지금 전화를 끊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전화를 끊고 TV로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